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이대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의 제목은 미국, 유럽,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사실은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중국 압박 정책을 상당히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쿼드 국가들은 물론이고 유럽에까지 그 협력을 갖다 촉구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지난 6월이죠. G7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정상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공감대란 뭐 다름 아닌 대북 견제에 대한 공감대죠. 그런 내용으로다가 이 글을 썼고요. 미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치동맹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이라는 건 민주주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화와 안전, 법치, 룰 오브 로를 갖다가 이제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주의를 갖다 공유하고 있는 그 유럽 국가들의 어떠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참여를 어떻게 보면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일단 기본적으로 성과는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 사항을 얼마큼 이행할 수 있는 건지는 그 다음 문제고, 기본적으로 그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Build Back Better World 라는 그 어떤 협의체 뭐 이런 걸 구성해 가지고 1대1로가 약 4조 달러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라고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는 그게 10배가 되는 40조 달러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떠한 그 전략 개념을 갖다 확립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략 개념은 단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가치동맹에서 강조했듯이 민주주의 공고화, 또 민주동맹, 가치동맹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합의를 거뒀습니다. 사실 유럽의 어떤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쿼드 회원국인 그 인도라든가 일본 그런 나라들도 어떠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유럽도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글에서는 사실 프랑스, 영국, 독일의 어떠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내가 이 글에는 쓰지 않았지만 사실 그 밀리터리 밸런스 같은 거에서 보면은 어떠한 군사력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떠한 전투기라든가 아니면 뭐 대형 함정수 같은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뭐 그 정도는 영국이나 프랑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차원이 다른 그 방위력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은 최근에 상당히 관여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인도태평양 지역에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가 상당히 열심히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프랑스는 의외로 인도양하고 남태평양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EEZ 배타적 경제 수역 그게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넓은 에어리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뭐 남태평양이나 인도양은 섬이죠. 거기에 한 160만 명의 프랑스인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뭐 상당수의 군함과 항공기를 갖다가 그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이어서 바로 미국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갖다가 완성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죠. 2018년에 프랑스는 나름대로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관여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최근에는 구축함을 갖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에 투입을 하고 있고 뭐 열심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프랑스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인도양과 남태평양 지역에 여러 개의 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그 대규모의 군사력은 파견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영연방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꾸준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최신의 항공모함이죠, 퀸 엘리자베스 호를 갖다가 파견해 갖고 우리 군과도 해군과도 합동훈련을 하고 지금은 아마 일본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은 프랑스와는 달리 뭐 특별히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수립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일종의 그 전략서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뭐 적은 페이지지만 인도태평양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그 전략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영국도 상당히 그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독일이 최근에 이제 프리기탐 호위함을 하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을 했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해군력은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예, 군함도 몇 대 없어요. 예, 그 중에 한 대를 갖다가 이제 보낸다는 거는 상당히 관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확실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 특히 이제 그런 그 인식,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독일도. 그래서 작년에 2020년에 또 독일 나름대로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지를 갖다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합의도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합의가 얼마나 실천이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냥 제 생각으로는 유럽이란 국가들이 뭐 민주주의의 뭐 온상, 뭐 민주주의의 뭐라 그럴까요, 핵심 지역이잖아요. 물론 미국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주의를 갖다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항상 그 중국을 견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중국이라는 그 15억의 그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유럽이란 국가는, 내가 왜 참 유럽연합이라고 안 쓰고 유럽이라고 했냐 하면 영국이 유럽연합에 탈퇴했기 때문에, 영국이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 영내 무역량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물론 중국 영내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뭐 제1의 무역 파트너이긴 하지만 영내 무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그 무역 감소와 민주주의를 바꿀 수 있겠느냐? 저는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압력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은 물론이고 나머지 국가들도 상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유럽 국가들도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1대1로의 끝이 종착지가 유럽이니까, 그 작은 나라들, 몬테네그로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그 1대1로의 투자를 받았다가 빚의 덫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유럽 강대국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 물론 뭐 어떤 동맹, 미국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을 형성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동맹이라는 강력한 그 동맹 기구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유럽도 충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상당히 관여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